올해 작년 출하량보다 30%는 충분히 상승해서 출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위팜스원의 딸기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용이라 합니다. 여기 오늘 나온 곳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딸기 백동을 하는 농장을 관리하러 나왔습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주간 출하량을 계산했을 때 30%의 정수를 가져온 농장으로 이렇게 매주 관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열악한 시기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외기가 영하권일 때 척창을 열지 못할 때의 문제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병충해들이 만연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날씨일 때에는 오전에 광합성이 시작되는 시점, 즉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일지를 관찰을 잘 해야 되고요. 이게 온도 변화가 만약에 야간 온도를 8도를 관리를 했었다면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해서 하는 시점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약 12도 정도 될 때에 실내 공기를 순환을 한번 해주는 게 광합성 효율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장비는 함수율을 측정하는 무게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즉 아침에 최저 무게점이 되었을 때 온도가 오르게 되고 언제 급액을 해야 될지 이런 시간들이 오는데 그때에 물을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흡수하는 양과 정산해서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급액을 하는 이런 장비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이 작물 관리하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저온기에 접어들면서 작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생육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정화방까지에서는 누구나 비슷한 작황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게 현실이고요. 다음 나오는 꽃대들이 두 번째 화방인데 화방의 연속성과 출래율들이 고르게 된 상태가 이루어진다면은 또한 거기에 기형이 없다면은 정수되는 양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야만이 봄철까지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사 지어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시비 또는 여러 장비들을 인해서 관찰을 해서 해보지만 지금은 상품성이 얼마나 좋게 나와서 크고 맛있고 단단하고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을 높이려면은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란 굉장히 현장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해보다 보니 유황규산이라는 이런 물성들을 찾게 되었고 실제 몇 년간 시험 재배를 해보다 농장에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일들, 당도, 색도, 맛, 이런 크기의 비율들을 조절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건데 규산을 살포만 할 줄 알았지 우리는 사실 먹여보지를 못했다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엿포기에서 저백을 짜서 이렇게 측정기에 각 원소들의 구성 분포도를 보면은 규산을 먹였을 때와 규산을 먹이지 않은 대조군을 보면은
훨씬 칼슘의 함량이 높다는 것들은 측정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산을 살포하면은 빳빳하게 되지 않느냐, 또는 절간이 짧아지지 않느냐, 이런 조건들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왔었는데, 실제 먹여서 관찰해 보면 칼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나타나는 것들이 측정상 나타납니다. 여기 과일들을 보면은 아무리 단단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만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실제 비파괴도를 측정해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겸비되어야만 봄철에 가서 무르지 않고 좋은 딸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벌써 시험으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접목한 거는 작년부터 접목을 했는데, 현재까지 약 30% 정도의 주간 수확량들이 늘어난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출하량보다 30%는 충분히 상승해서 출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잎들이 상당히 두껍고 활력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가 정리를 거의 하지 않는 단계에서도 꽃대들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포기에서 지금 애가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붙어 있는데도 꽃대의 크기를 보면은 튼실하게 이렇게 여러 꽃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다면은 수확량을 훨씬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오보기를 쓰고 있고요. 실제 오보기를 사용해 보는 농가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이렇게 현장에 적용해 본 결과로서는 충분히 권장 드릴 만한 이런 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동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백동을 한꺼번에 정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중간 단계에 정식을 한 곳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ORP 값이란 산화 환원 전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산화 값은 노화를 시키는 값이고, 환원이라는 것은 재생시키는 값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제 이 오복이라는 물성은 환원 값이, 재생시키는 값이 0에서 500까지를 마이너스를 있다고 하면은 약 500 정도, 500이나 550 정도 나오는 물성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여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시설물 피해는 전혀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식물한테 묻혔을 때나 살포를 했을 때나 관주를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옆면으로 살포했을 때에는 다른 해충들이 깊이 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살포를 한 이후에 한 곳과 하지 않는 곳을 비교를 해보면은 월등하게 해충들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온기에 농민 여러분들 좋은 환경관리와 좋은 작황을 이루어서 돈 많이 버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